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입력 X, 입력 Y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오렌지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으로 운영할 거고요. 자, 그리고 사칙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불리언 버튼을 4개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이 사칙 연산을 수행한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VI를 정지하기 위한 종료 버튼이 있겠는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화일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우선 이 사용자 입력 컨트롤인 이 입력 X하고 입력 Y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시고 계산 결과 값도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버튼의 값 변경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텐데 하나의 이벤트 케이스에 이 4가지 케이스를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버튼 값이 변경이 될 경우에도 이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가 수행을 하고 뺄셈인 경우도 수행을 하고 곱셈인 경우도 수행을 하고 나눗셈인 경우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 불리언 입력 컨트롤 4개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듭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원소는 덧셈이 되고 두 번째는 뺄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1D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참인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1D 배열 검색 함수의 도움말은 다음과 같고요. 참고로 만약에 입력 배열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원소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리턴으로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4개의 버튼 중에서 한순간에 하나의 버튼만 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색하려고 하는 원소는 참이라고 하는 불리언 상수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덧셈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1D 배열 검색 함수의 출력으로는 0이 나오겠고요. 1이면 뺄셈, 2이면 곱셈, 3이면 나눗셈이 되도록 버튼이 클릭된 걸로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연결시켜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0인 케이스에는 더하기를 하고 1인 케이스에서는 빼기를 하고 2인 케이스는 곱하기 3인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자 인디케이터로 출력을 내보내 주기 위해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출력을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 계산 결과 출력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게 되는데 나머지 케이스는 계산 결과 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사칙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는 컨트롤 팔레트에도 카테고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퓨즈 디자인 시스템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숫자형 컨트롤 하나 부르시겠고 라벨을 입력 X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 앤 그 다음에 이동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Y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불리언 컨트롤을 4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텍스트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덧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호로 여기에서는 플러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글자 폰트가 작기 때문에 얘를 좀 키워볼까요? 이 정도로 더 키워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크기를 일단 36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 사이즈를 자, 높이가 40이면 폭도 42. 자,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를 자,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세 개를 해주겠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4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위쪽 경계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수평 중심으로 해서 등간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속성을 바꿀 텐데요. 얘는 이제 뺄셈이 되겠죠. 마이너스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곱셈이 되겠죠. 자, 곱하기 표시로 바꿔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나눗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불리언 컨트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기계적 동작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디폴트로는 놓을 때 렛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놓을 때 렛치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이즈를 자, 사이즈가 드래그해서 잘 안 맞는다 그러면은 프로퍼티에서 값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90으로 해볼까요? 194. 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라벨은 계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를 하기 위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라고 해볼까요? 자, 종료 버튼도 마찬가지로 기계적 특성은 자, 렛치 특성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자, 실행을 했을 때 이 이론에서 보신 것과 같이 다이얼로그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속성을 좀 줄 텐데요. 자, 우측 상단에 아이콘 모양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항목에 가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모양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자, VI 이름과 동일을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자, 사칙 연산 프로그램이라고 하겠고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메뉴 모음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평 스크롤 막대도 보이지 않고 실행될 때 도구 모음도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윈도우 크기 조정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다. 지금 보면은 블록 다이그램은 아직 코드가 없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이 연속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연속 실행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한 거하고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보기에서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 사이즈를 가로 방향으로 좀 키우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벤트 구조를 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보면은 랩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정적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여기는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을 반드시 선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이 선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행 버튼이 깨진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셔서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값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에 불리언 값을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행 버튼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 터미널 표시가 이 가운데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입력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고요. 선언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타임아웃에서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짓으로 하시게 되면은 가운데 흰색 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할 텐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자, 덧셈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추가를 하고 싶고, 하나의 이벤트 케이스에서 4가지 사칙 연산을 다 처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이벤트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뺄셈에 대한 값 변경을 추가하겠고요. 이벤트 추가하신 다음에 곱셈에 대한 이벤트 추가, 다음으로 이벤트 추가하신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4가지 불리언 컨트롤 중에서 하나라도 값이 변경이 되면 이 케이스가 수행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시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운영할 텐데요. 우선은 라벨을 자, 왼쪽으로 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겠고요. 자, 4개 아이템 선택하신 다음에 자, 등 간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4개 선택하시겠고, 자, 오른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그 다음에 수직 중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4가지 값을 자, 하나의 배열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셔가지고 자, 입력으로 4개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연결이 잘못됐네요. 지우시고, 자, 연결을 하면 이제 출력으로는 불리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또 배열 카테고리에 있는 함수 중에서 자, 1D 배열 검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고, 라벨 표시할 텐데 라벨은 이제 아래쪽으로 배치하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고자 하는 원소 값을 표시해 줄 텐데 저는 참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4개의 불리언 컨트롤 값 중에서 어떤 값이 참인지 체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 인덱스가 나오게 되겠는데, 이때 인덱스 값은 자, 0번은 자, 덧셈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1번은 뺄셈, 2번은 곱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나눗셈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이 1D 배열 검색 함수의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입력 X하고 자, 입력 Y에 대해서 라벨을 자, 왼쪽으로 배치하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케이스 구조는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2가지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0인 경우는 덧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그램 라벨을 표시하시고요. 여기서 덧셈.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내려볼까요? 요거는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주석을 달 거기 때문에. 입력으로 입력 X, 입력 Y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덧셈인 경우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더하기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고요. 아니면 자, 꺾이는 부분을 바깥쪽에서 꺾이게 해도 코드가 좀 깔끔해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출력으로 나올 때 값은 이제 부동 소수점의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를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는 정수 데이터를 핸들해 갈 수도 있지만
소수점 데이터도 핸들링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이 출력값을 계산 결과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자, 문자 인디케이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운영하시면 되겠죠. 1인 경우는 뺄셈이 되겠죠. 그러면은 숫자형 카테고리를 가셔서 자, 빼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입력 연결해주고 다음으로 자, 다음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곱셈이 되겠죠. 2인 경우는 자, 곱하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나눗셈이 되겠죠. 자, 나누기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컨디션으로 실행을 하고 싶기 때문에 입력 X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입력 Y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처음 시작할 때는 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만들어서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산 결과에 대해서도 값을 초기화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빈 문자열 상수를 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빈 문자열 상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동작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론에서는 계산 결과를 이벤트 구조의 바깥쪽에 지금 배치를 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코드가 더 필요했는데 관련된 이벤트 케이스 안으로 넣게 되면은 훨씬 코드가 심플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입력 X하고 입력 Y 자, 0으로 초기화 되겠고 계산 결과는 자, 빈 문자열로 표시가 되겠고요. 여기서 입력값을 뭐 2로 해볼까요? 그리고 Y도 2로 하겠고요. 자, 더하기를 하면은 4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면은 소수점 6자짜리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소수점 자릿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함수에서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 그 정밀도 값이 디폴트로 6인데 그 값을 바꿔주시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소수점 자릿수로 표시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빼기를 하면은 0이 나오고요. 자, 곱하기 하면 4가 나오고 나누기 하면 1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 프로그램을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